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지킴이 인생건강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무릎 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뻣뻣함을 느낀다는 것은 관절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든 일상적인 동작에서 무릎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우리 몸의 무게를 지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은 다른 어떤 관절보다도 많은 부담을 받게 되고 한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연골이 닳아 없어지거나 관절염이 진행되면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릎 관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음식 3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지키고 평생 건강한 다리로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더욱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무릎 관절에 좋은 음식은 바로 콩류입니다. 두부, 일반 콩, 검은 콩, 완두콩 등 다양한 종류의 콩이 모두 포함됩니다. 콩류가 무릎 관절 건강에 좋은 이유는 크게 2가지 중요한 영양소 때문입니다. 바로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입니다. 먼저 단백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근육과 뼈, 그리고 관절을 이루는 연골과 인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관절 주변의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이 받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콩류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손상된 관절 조직과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류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불리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해서 체내에서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소플라본은 이러한 뼈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뼈가 튼튼해야 관절도 제대로 지탱될 수 있기 때문에 이소플라본은 간접적으로 관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이소플라본이 관절염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소플라본은 항염증 작용을 통해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콩류 중에서도 특히 두부와 두유는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가공되어 있어서 나이가 드신 분들께 더욱 추천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딱딱한 콩보다는 부드러운 두부나 액체 형태의 두유가 더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부 한 모를 양념장에 찍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두유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류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두부는 찌개에 넣어도 좋고 구워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콩나물은 국이나 무침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재료이고 검은 콩은 밥에 넣어 잡곡밥으로 만들거나 검은 콩차로 끓여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콩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무릎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삼치, 청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생선들이 무릎 관절 건강에 좋은 이유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가장 큰 효능 중 하나는 바로 강력한 항염증 작용입니다. 무릎 관절 통증의 핵심 원인은 바로 염증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붓기와 통증이 발생하고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 연골이 점점 손상되어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에서 염증성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스타글란딘이나 류코트리엔 같은 염증 매개 물질의 생성을 줄여주고 대신 항염증 물질의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며 더 나아가 연골의 추가 손상을 막아줍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과 뻣뻣함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오메가3 섭취 후 진통제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오메가3가 단순히 영양 보충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치료 효과까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등푸른 생선의 또 다른 장점은 양질의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콩류에서 설명했듯이 단백질은 근육과 관절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생선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높아서 우리 몸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섭취할 때는 가능하면 구이나 찜 같은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으로 조리하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고 과도한 기름 섭취로 인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무릎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생선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조림 형태의 고등어나 참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 근대, 당근, 파프리카 등 색깔이 짙은 채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녹황색 채소가 무릎 관절 건강에 좋은 이유는 풍부한 칼슘, 비타민 K, 그리고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먼저 칼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은 뼈 건강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관절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뼈를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뼈가 약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관절 변형이나 손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칼슘 섭취를 통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은 우유나 유제품에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녹황색 채소에도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케일이나 브로콜리에는 상당량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며 유제품을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칼슘 공급원이 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침착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로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혈관이나 다른 조직에 쌓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또한 연골의 대사 과정에도 관여해서 연골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색 잎채소에는 비타민 K가 특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와 관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녹황색 채소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C, 비타민 E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입니다. 관절 세포도 예외가 아닙니다.
활성산소가 관절 조직을 공격하면 연골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증가하며 관절의 퇴행이 가속화됩니다. 항산화 성분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관절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관절염 발생률이 낮고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도 증상이 덜 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항산화 성분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녹황색 채소를 섭취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생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좋고 볶음 요리에 활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가열하면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으니 적당히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매 끼니마다 한두 가지 녹황색 채소를 반찬으로 챙겨 드시면 무릎 관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무릎 관절에 좋은 음식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관절에 해로운 습관을 계속 반복한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과체중입니다. 체중과 무릎 관절 건강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걸을 때 무릎은 우리 몸의 전체 무게를 지탱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지를 걸을 때도 무릎에는 체중의 약 3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4배에서 5배, 뛸 때는 그보다 더 큰 하중이 무릎에 전달됩니다. 따라서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1kg 증가하면 무릎에는 3kg에서 4kg의 추가 하중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만약 5kg이 증가했다면 무릎에는 15kg에서 20kg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하중이 계속되면 연골이 빠르게 닳아 없어지고 관절염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만은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한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 무릎 관절염에 걸릴 위험이 4배에서 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관절염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증상도 더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이 체중을 감량하면 무릎 관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통증도 완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5kg만 감량해도 무릎 관절염의 발생 위험이 5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미 관절염이 있는 사람도 체중 감량을 통해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는 무릎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통해 천천히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콩류, 등푸른 생선, 녹황색 채소 같은 건강한 음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식품이나 고칼로리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좌식 생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바닥에 앉는 것이 익숙합니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일상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들은 모두 무릎 관절에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을 최대한 구부린 상태이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극대화됩니다. 이 자세에서는 무릎 앞쪽의 연골, 특히 슬개골 아래쪽 연골에 체중의 7배에서 8배에 달하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압력이 반복되면 연골이 손상되고 마모되어 퇴행성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양반다리나 무릎 꿇고 앉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세들은 무릎을 비정상적으로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을 포함하기 때문에 관절과 인대에 무리를 줍니다. 장시간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 무릎 주변 근육과 인대가 긴장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관절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자세를 절대 피해야 합니다. 무릎 관절이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과도한 압력을 가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무릎 관절에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의자에 앉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으면 무릎을 90도 정도로 편안하게 구부릴 수 있고 체중이 엉덩이와 허벅지로 분산되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집에서도 가능하면 소파나 의자에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바닥에 앉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리를 쭉 뻗고 앉거나 등받이가 있는 곳에 기대어 앉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지 말고 자주 자세를 바꿔주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농사일이나 청소 같은 일을 할 때 쪼그려 앉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의자나 방석을 사용하거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말고 자주 일어나서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단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달콤한 음식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케이크, 쿠키,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설탕 섭취는 단순히 체중 증가나 당뇨병의 문제를 넘어서 관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설탕을 과하게 섭취하면 체내에서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이 과정에서 염증성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또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최종당화산물이라는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들이 관절 조직에 축적되면 연골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앞서 등푸른 생선에서 설명했듯이 관절 통증의 핵심 원인은 염증입니다. 아무리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동시에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단 음식의 과다 섭취는 관절의 염증을 증가시켜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고 관절염의 진행을 가속화시킵니다. 또한 단 음식은 대부분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과체중이나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체중 증가는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단 음식의 과다 섭취는 염증 증가와 체중 증가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무릎 관절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적당량을 즐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설탕 섭취량을 총 열량의 10% 미만으로 가능하면 5%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략 하루 25g에서 50g 정도입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가공식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는 약 35g의 설탕이 들어 있고 요거트나 시리얼에도 상당량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맛이 그리울 때는 정제 설탕 대신 천연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에도 당분이 들어있지만 동시에 섬유질과 비타민, 항산화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서 정제 설탕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다만 과일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면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료수는 물이나 녹차, 보리차 같은 무가당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설탕이나 시럽을 넣지 않거나 최소한으로만 넣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단맛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입맛이 바뀌면서 자연스러운 맛에 익숙해집니다.
또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당류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무가당 제품을 찾아보세요. 요리를 할 때도 설탕 사용을 줄이고 대신 양파나 당근 같은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는 재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무릎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나쁜 습관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과체중은 체중 관리를 통해, 쪼그려 앉는 습관은 의자 사용을 통해, 단 음식, 과다 섭취는 식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음식은 첫째 콩류, 둘째 등푸른 생선, 셋째 녹황색 채소입니다. 콩류는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관절과 근육을 회복시키고 골다공증과 관절염 위험을 낮춰줍니다.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녹황색 채소는 칼슘과 비타민 K,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반면에 무릎 관절을 망치는 습관은 첫째 과체중, 둘째 바닥에 쪼그려 앉기, 셋째 단 음식 과다 섭취입니다. 과체중은 무릎에 과도한 하중을 가해서 연골을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에 극도의 압력을 가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앞당깁니다. 단 음식의 과다 섭취는 체내 염증을 악화시켜 관절 통증을 심하게 만듭니다. 무릎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장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떤 자세로 앉을지, 얼마나 몸무게를 관리할지 같은 사소해 보이는 결정들이 결국 우리의 무릎 건강을 결정합니다. 젊을 때는 무릎 관절에 문제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미리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미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증상을 완화하고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와 함께 올바른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오늘 소개한 내용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적절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관절 주변 근육이 강화되어 무릎을 더 잘 지탱할 수 있습니다. 수영, 자전거 타기,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고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굽의 신발이나 쿠션이 없는 딱딱한 신발은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발바닥의 충격을 잘 흡수하고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특히 오래 걷거나 운동할 때는 적절한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세요. 관절에게 주요 성분이 물이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마찰이 증가합니다.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세요.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관절의 영양과 산소 공급을 저해합니다. 또한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도 염증을 증가시키고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50대 이상이거나 무릎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정형외과 검진을 받아서 관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면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관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 명상이나 취미 활동 같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세요. 특히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운동 전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바로 격렬한 동작을 하면 무릎에 큰 부담이 갑니다. 항상 천천히 움직이고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덟째,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활동은 조심하세요. 점프나 급격한 방향 전환이 많은 운동,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동, 장시간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추운 날씨에는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추위는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겨울철이나 에어컨이 강한 곳에서는 무릎 보온에 신경 쓰고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열째, 보충제 섭취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같은 관절 건강 보충제나 오메가3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음식을 대체할 수 없으며 복용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관절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걷기조차 힘들어지고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이 생기며 외출이나 여행 같은 활동을 즐기기 어려워집니다. 심리적으로도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릎이 건강하면 언제까지나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즐기고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무릎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건강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젊고 건강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번 건강을 잃고 나면 그때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지만 무릎에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무릎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반찬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이번 주에 등푸른 생선을 한번 먹어보세요. 매 끼니마다 녹황색 채소를 한두 가지씩 챙겨 드세요. 의자에 앉는 습관을 들이고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시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건강한 무릎을 만들어갑니다. 또한 이 정보를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서로 격려하며 좋은 습관을 유지한다면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릎 관절 건강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루 이틀 신경 쓴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나쁜 습관을 가졌다고 해서 당장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좋은 습관을 유지하면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계속 반복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당장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선택할 것인가? 쪼그려 앉는 것이 편하다고 계속 그렇게 앉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의자에 앉는 습관을 들릴 것인가? 달콤한 음료가 맛있다고 계속 마실 것인가? 아니면 건강을 위해 물을 마실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결정합니다. 무릎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식사에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일상생활에서 관절에 좋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오늘은 채소 반찬 하나를 더 먹고, 내일은 의자에 앉아보고, 모레는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제 쪼그려 앉았다고 해서, 오늘 케이크를 먹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무릎은 모두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미래의 무릎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건강한 선택을 하면 미래의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나쁜 선택을 계속하면 미래의 여러분이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원하시나요?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스스로 걷고 여행을 다니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릎 건강을 위한 선택을 시작하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무릎 관절 건강은 여러분의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한 무릎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책하고 여행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셔서 평생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를 주변 분들과도 나누시고 함께 건강한 무릎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